안녕하세요. 진실공방TV의 피노키오입니다. 12월 미국 연준 의장의 파월이 연임되면서 갑자기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 증시에 일시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해오다가 이번 달에 연임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6.8% 상승하여 4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고용회복 조건도 갖추어진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월가에서는 파월의 기조변화와 인플레이션, 고용지표를 고려했을 때 연준이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조기 종료하고 금리 인상 또한 조기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더 빨리 한다는 것은 그동안 풀린 달러를 더 빨리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지금이라도 달러를 준비해야 할까? 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8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 초 한때 1080원까지 내려갔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충격 이전의 2019년 말 원달러 환율은 1180원 전후의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환율을 고려했을 때 굳이 1180원이 현재 달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첫째,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다룬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외국인 투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0.5%에서 1.0%로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은 거의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현 정부의 집값 올리기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수준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용 상황을 비롯한 실물 경기는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자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페이스에 맞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한계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화 가치의 상대적인 하락을 유발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입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가 이자 납부도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은행권에게 강제로 이자도 받지 말라고 지시한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장되어 그 종료 시점은 2022년 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인 채무까지 원금 상환 유예를 시행하였고 이것도 한 차례 연장되어 2022년 6월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런 채무들이 부실채권에서 빠져서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최저로 나타나고 있지만 엄청난 착시 효과입니다. 이자조차 못 낸다는 건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정말 내년에 이자 납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쳤을까요? 정부도 정답은 알지만 좌파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보다 지지율입니다.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만 이기고 보자는 의도입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자도 못 내는 개인과 기업들의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고 은행권의 부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실을 언제까지 키울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내년부터 개인과 부실 기업들의 파산을 속출할 것이고 은행권의 부실로 번지면서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부실과 공적 자금 투입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이고 이것은 외국인 투자금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한미 통화 스워프 종료입니다. 통화 스워프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입니다.
일종의 비상용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 초기에 환율이 1290원대까지 치솟았을 때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환율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통화 스와프를 믿고 우리나라가 달러를 지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 통화 스와프가 12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보통의 경우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려면 만기 3개월 전에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달러가 풀리는 것을 막아야 하고 당연히 외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중단해야만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는 연장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달러 현금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 달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의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중국의 헝다 사태와 더불어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위기가 점차 고조될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실, 미국이 긴축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자산의 달러 비중을 늘려야 한다. 달러의 환차익으로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달러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올리기 힘든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자산 분배에 달러 비중을 늘릴 시점이라고 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